그래서 악성 고혈압 환자들은 내과를 먼저 가는 것보다는 안과를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강남 에이스안과 신경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인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우리 눈 안에 있는 혈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4번째로서 매우 중요한 질환이기도 하고 매우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50대, 60대 성인분들한테 고혈압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압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이 펌프질의 압력이 말초 혈관까지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거를 측정하는 게 혈압입니다. 당연히 고혈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정한 기준치 혈압보다 높은 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혈관은 고무줄과 같이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이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서 혈관 안에 혈액을 쫙쫙 쏴주는 것이죠. 근데 자, 혈관에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게 되고 이 심장에서 펌프질에 의한 압력이 이 말초 혈관에 있는 혈관 벽을 약하게 하고 상하게 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많이 있죠. 우리 혈관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우리 눈 안에 있는 망막에 대한 혈관들은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또는 렌즈를 대고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 눈으로 혈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과에서 혈액순환을 판단할 때는 도플러 초음파나 다른 기계, 간접적인 기계를 통해서 영상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눈의 경우에는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인 거죠. 자, 고혈압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악성 고혈압과 만성 고혈압이 있는데 만성이라고 하면 기준치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고혈압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걸 만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악성 고혈압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180, 190까지 보통 기준 혈압이라고 하면 130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180, 190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그게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악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180,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눈에 있는 말초 혈관이 매우 작기 때문에 눈 안쪽에 있는 망막의 혈관들이 터지고 상하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고혈압 환자들은 내과를 먼저 가는 것보다는 안과를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라고 내원을 하셨을 때 보면 혈관에 출혈이 있고 망막이 부어 있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분한테 기본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시라고 그러면 혈압이 180, 190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당뇨나 다른 혈관 질환이 아니고 악성 고혈압에 의한 망막병증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당연히 고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 서서히 망막에 미쳤던 출혈이나 혈관들의 손상들이 조금씩 호전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악성 고혈압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악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빨리 느끼고 빨리 치료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만성 고혈압은 혈압이 140, 150 정도의 기준 혈압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혈압이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초 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러한 혈관들은 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혈관들은 가늘어지고요.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찌꺼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눈에 있는 혈관이 가늘어지고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은 눈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서 분지망막 정맥 폐쇄나 중식망막 정맥 폐쇄와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맥 폐쇄가 눈에 온 이후에 머리에 오는 중풍이 대략 5년에서 10년 후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항상 망막에 있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혈관이 가늘어져 있는지, 동맥경화가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혈관 상태를 판단한 다음에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환자가 흡연을 하시는지, 운동 상태는 어떤지, 고혈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환자분께 현재 혈관 상태에 대한 카운셀링을 같이 해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모님께서 저한테 고혈압 약을 꼭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을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와, 이거를 왜 안 먹으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고혈압 약을 평생 먹는 거에 좀 부담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내과적으로 먹는 약 중에 가장 안전하고 연구가 오랫동안 되면서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 고혈압 약은 그만큼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에요. 부작용이 있는데 평생 먹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평생 먹으셔도 되고요. 또 둘째로 고혈압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혈관의 동맥경화가 쌓여서 정말 머리에 오는 중풍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큰 질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고혈압 환자분들 자기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꼭 내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혈압을 관리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 안쪽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환자분의 혈압 상태나 혈관 질환들을 미리 알아보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통해서 몸 전체에 대한 건강 관리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